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결정트리 세미나를 맡은 김덕현입니다. 목차입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두 부분입니다. 먼저 로지스틱 회계의 한계에 대해 발표를 하고 그 다음 결정트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로지스틱 회계의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는 도미와 빙어를 항상 분류를 했는데 좀 새롭게 가져가기 위해서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을 분류를 합니다. 이제 와인 데이터셋을 준비합니다. 이때는 판다스를 활용하고 데이터셋은 캐글의 레드 와인 퀄리티 데이터셋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데이터를 잘 가지고 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헤드 메서드를 헤드 메서드를 사용해서 처음 5개의 샘플을 확인해 봤습니다. 컬럼은 이제 알코올 도수, 당수, pH, 그리고 클래스 이렇게 4개입니다. 여기서 클래스가 타깃값인데 0이면 레드와인, 1이면 화이트 와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특성으로 와인의 종류를 맞히는 것이 목표입니다. 각 컬럼의 데이터 타입과 누락된 값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인포 메서드를 사용하는데요. 확인한 결과 이제 총 6,497개의 샘플이 있고 4컬럼 모두 논 널 카운트가 6,497이 나옵니다. 즉 누락된 값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누락된 값이 있을 경우 그 데이터를 버리거나 평균값으로 채운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간단한 통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스크라이브를 사용해서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4분위 수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특성들의 스케일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알코올은 이제 평균 10 근처이고 당도는 이제 최대 65까지 가고 pH는 거의 3 근처에 있습니다. 이 스케일 차이 때문에 로지스틱 회계에서는 전처리를 해야 합니다. 먼저 특성과 타깃을 분리합니다. 알코올, 당도, pH 3컬럼을 데이터에, 클래스 컬럼을 타깃에 저장합니다. 그 다음 트레인 타겟 스플릿으로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를 나눕니다. 샘플이 6,000개가 넘게 충분히 많으니 20% 정도를 테스트 세트로 나누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훈련 세트는 5,197개, 테스트 세트는 1,300개로 나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처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스탠다드 스칼라라는 특성으로 이제 표준화를 합니다. 표준화는 특성의 평균을 0, 표준 표차를 1로 맞춰서 서로 다른 특성의 크기를 동일하게 하는 전처리 방법입니다. 이제 로지스틱 회계는 특성의 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스케일러를 훈련 세트에만 핏하고 그 기준을 훈련과 테스트 세트 모두 변환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표준화한 데이터로 로지스틱 회계 모델을 훈련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훈련 세트는 약 0.78, 이제 테스트 세트도 반올림을 하면 0.78입니다. 두 점수가 비슷하긴 한데 둘 다 그리 높지 않습니다. 훈련 세트 점수 자체가 낮다는 것은 모델이 데이터를 충분히 학습하지 못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런 상태를 과소적합이라 합니다. 로지스틱 회계가 학습한 개수와 절편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을 보고 왜 이런 값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는지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다항 특성까지 추가하게 된다면 해석하기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로지스틱 회계의 한계이고 이것을 보완하는 것이 결정트리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결정트리 알고리즘입니다. 결정트리는 데이터를 여러 조건으로 반복해서 나눠가며 최종적으로 클래스를 예측하는 트리 기반 알고리즘입니다. 사이클런에서는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이제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로 모델을 훈련해 봤습니다. 핏으로 훈련하고 스코어로 정확도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훈련 세트는 약 0.997로 거의 완벽한데 이제 테스트 세트는 0.86으로 그보다 낮습니다. 이렇게 훈련 점수는 높은데 테스트 점수가 낮은 상태를 과대적합이라고 합니다. 플로 트리 함수로 학습된 트리를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각 네모가 이제 다 노드인데 네모가 보이시나요? 네. 일단 맨 위가 루트 노드이고 맨 아래 끝에 달린 게 리프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 자체는 훈련 데이터의 특성에 대한 테스트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맥스 뎁트를 1로 깊이를 제한해서 루트 노드와 그 바로 아래 한 단계만 그려봤습니다.
이제 당도는 이 노드의 테스트 조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슈가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테스트 조건이고, 진이는 이제 불순도입니다. 이거는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샘플스는 이 노드에 들어온 총 샘플 수고, 밸류는 클래스별 샘플 수입니다. 결정 트리의 예측 방법은 간단합니다. 샘플이 조건에 따라 내려가서 도착한 리프 노드에서 가장 많은 클래스가 그 샘플의 예측값이 됩니다. 방금 나온 진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불순도라고 하고,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의 이제 크리테리움 매개 변수 기본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이 불순도라고 하고, 계산식은 1 마이너스 이제 음성 클래스 비율의 제곱 더하기 양성 클래스 비율의 제곱입니다. 앞서 본 루트 노드의 불순도를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루트 노드에는 총 5197개의 샘플이 있었고, 그 중에 1258개가 음성 클래스, 3939개가 양성 클래스입니다. 이걸 식에 넣으면 0.367이 나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한 클래스로만 100% 이루어진 노드는 불순도가 0이 됩니다. 이런 노드를 순수 노드라고 하고, 결정 트리는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의 불순도 차이, 이거를 정보 이득이라고 하는데, 이 정보 이득이 가능한 커지도록 노드를 나누며 이제 트리를 성장시켜 갑니다. 앞에서 트리를 제한 없이 키우면 과대적합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막는 방법이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는 과대적합을 막기 위해 트리의 성장을 제한하는 건데, 여기서 최대 깊이를 지정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깊이를 3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제 결과를 보면 훈련 세트 점수는 0.997에서 이제 0.845로 낮아졌지만, 테스트 점수는 이제 0.86에서 0.84로 거의 그대로입니다. 훈련 점수만 과하게 높던 상태에서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과대적합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깊이를 3으로 한 트리를 그려봤습니다. 네, 깊이 1에는 루트 노드를 이제 슈가 기준으로 훈련 세트로 나눕니다. 깊이 2에서는 맨 왼쪽 노드는 슈가를 기준으로 나누고, 이제 그 옆에 두 번째 노드는 알코올, 그리고 오른쪽 두 노드는 pH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깊이 3에서는 깊이 3 이제 리프 노드인데, 왼쪽에서 세 번째 리프 노드만 음성 클래스가 많아서 이제 레드 와인이라고 예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여기서 보셨다시피 여기서 이제 슈가가 음수가 나옵니다. 당도가 음수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당도가 음수가 나온 이유는 이제 아까 데이터를 표준화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로지스틱 회귀를 설명드리면서 데이터를 표준화했는데, 이게 그대로 이제 사용이 돼서 이렇게 나온 거고, 여기서 결정 트리의 이제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결정 트리는 불순도를 기준으로 샘플을 나누고, 각 노드에서 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임계값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특성의 스케일이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즉 이제 결정 트리는 표준화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전처리를 하지 않는 원본 데이터를 사용해서 훈련시켜 봤습니다. 결과를 보면 아까 나온 것처럼 똑같이 이제 점수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처리 없이 만든 트리를 그려보면, 이번에는 이제 슈가 조건이 4.325, 그리고 뭐 1.625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당도 값이 나오게 됩니다. 해석을 해보면 레드 와인은 슈가가 이제 1.625보다 크고 4.325보다 작은 와인 중에서 알코올 도수가 11.025 이하인 이제 경우가 레드 와인이다 라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특성 중요도입니다. 어떤 특성이 예측에 가장 유용했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이제 feature importance를 출력을 해보면 이제 세 값이 나오는데, 순서대로 아까 컬럼에 있던 것처럼 알코올, 슈가, pH입니다. 출력 결과를 보면 이제 가운데 있는 슈가가 0.87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데이터에서 와인 종류를 가르치는데 당도 특성이 가장 결정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추가로 이 세 값을 더하면 1이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